이사를 하고 나서부터 집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잠을 못 이루더니 급기야 사고가 나고 아이는 아프고 아들은 접촉사고에 몸싸움까지 심하게 났습니다. 문제는 집이 아니라 좌향이 문제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내용을 끝까지 꼭 보시고 나도 같은 경우가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집안이 잘 풀리는 좌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의사 수호신 송원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이제 배 여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배 여사는 50 중반부터 모아온 적금 통장을 조심히 꺼냈다. 아들 부부가 전세를 얻겠다고 했을 때 망설임은 없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더 있겠니? 그렇게 보증금을 보태주고 아이들은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됐다. 이삿짐 센터가 오고 박스들이 현관 앞에 쌓였다. 아들, 며느리, 손주까지 모두 분주했지만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배 여사는 오랜만에 웃고 있는 며느리를 보며 괜히 마음이 놓였다. 현관을 들어서던 순간 문이 열리자마자 정면에 화장실 문이 보였다. 문틈에서 희미하게 습한 냄새가 흘러나왔다. 새 아파트라며 왜 냄새가? 지나가는 말로 물어보려다 괜한 잔소리처럼 들릴까 조용히 삼켰다. 집 안은 반듯하고 깔끔했다. 벽지도 새 것이고 싱크대도 반짝거렸다. 그런데 배 여사는 묘하게 마음이 걸렸다. 거실 한쪽 창문이 도로와 바로 마주하고 있었고 유난히 바람이 집 안쪽으로 길게 불어들어오는 느낌이었다. 창밖에서 자동차 불빛이 지나갈 때마다 벽에 반사돼 거실이 순간적으로 번쩍였다. 어두워졌다. 처음엔 그냥 요즘 집들이 다 이렇지 하며 넘겼다. 하지만 며느리가 웃으며 물었다. 어머니, 이 집 어떠세요? 괜찮죠? 순간 말이 막혔다. 분명 인테리어는 깨끗하고 좋지만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괜히 불길한 소리를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럼 좋다. 새집 냄새도 나고 깨끗하지. 그렇게 첫날은 흘러갔다. 이사 후 며칠 동안 배 여사는 궁금해서 전화를 걸어봤다. 잘 지내니? 아들은 괜찮다고 했지만 며느리의 목소리는 조금 지쳐 있었다. 어머니, 잠을 잘 못 자겠어요. 요즘 계속 깨고 자꾸 뒤척여요.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꿈이 좀 이상해요. 집 안이 흔들리는 것 같고 누가 걸어 다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배 여사는 놀라 웃어 넘겼다. 새집 와서 그런 거야. 오래된 집에서 살다가 새 아파트로 오면 낯서니까 몸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그렇게 위로했지만 전화를 끊은 뒤 마음이 묘하게 심란했다. 단순히 잠자리 문제일까? 아니면 며칠 후 밤 전화가 울렸다. 아들의 급한 음성이 들렸다. 엄마, 큰일 날 뻔했어요. 수진이가 잠결에 물 끓이려다 냄비를 엎었어요. 그나마 다행히 발을 대었는데 좀 심해요. 며느리는 평소 부지런하고 야무졌다. 그런 실수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배 여사는 침대 위에서 불편하게 몸을 뒤척였다. 기분 탓이라며 애써 마음을 달래보았지만 가슴 한쪽에 작은 돌덩이 같은 것이 내려앉아 있었다. 며칠 후 아들이 회사에서 돌아온 얼굴이 조금 상해 있었다. 평소 불평 한 번 없던 아이였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배 여사의 질문에 아들은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사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있었어요. 별건 아닌데 뒷차랑 몸싸움을 좀 했어요. 아들은 원래 화내는 성격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날은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다. 그 사람이 계속 우기니까 내가 참다 못해. 배 여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늘 부드럽던 아이가 사람이 바뀐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더 지쳐 있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파였고 식탁 앞에 앉아 젓가락을 제대로 들지 못했다. 괜찮아? 많이 피곤해 보이네. 모르겠어요, 어머니.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고 머리가 계속 아파요. 꿈도 자꾸 무섭게 꿔요.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거실에서 밤마다 누가 걷는 것 같아요. 아들은 짜증을 섞으며 말했다. 그냥 위층에서 나는 소리겠지. 아파트에 사는데 소리 나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발소리가 위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집 안에서 딱 거실, 그 위치에서 들려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배 여사는 속으로 생각했다. 새 집에 무슨 소리가 날까? 집이 문제일까? 그 다음 날 손자가 갑자기 열이 올랐다. 아프지도 않다가 갑자기 열이 치솟고 거짓말처럼 병원에 다녀오면 조금 내렸다가 밤만 되면 다시 오르내렸다. 이상해. 별 이상도 없는데 자꾸 배가 아프다고 하고 잠에서 울면서 깨고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였다. 집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삐뚤어졌다. 아들은 밖에서 예민해지고 며느리는 잠을 설쳤고 손자는 자꾸 아팠다. 배 여사는 며느리에게 말없이 집 구석구석을 살펴보았다. 현관에서 들어올 때마다 차가운 바람이 바로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고 정면으로 열린 화장실 문틈에서는 계속 습한 냄새가 흘렀다. 심지어 거실 창문 쪽에는 밤마다 자동차 불빛이 비치며 벽을 스치고 지나갔다. 집 안은 깨끗하고 새 것인데 왠지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온기가 없었다. 하루 이틀이면 괜찮겠지 했는데 문제는 날이 갈수록 더 선명해졌다. 배 여사는 속으로 작게 중얼거렸다. 이 집 뭔가가 어긋나 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배 여사는 반찬을 좀 해두려고 아들 집에 들렀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고 며느리 수진의 얼굴은 더 창백해져 있었다. 어머니, 어제 또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거실으로 들어선 배 여사는 멈칫했다. 창문 커튼이 살짝 흔들리고 있었는데 바람이 불기엔 창문은 꽉 닫혀 있었다. 집 안 공기가 차갑고 묘하게 눅눅했다. 창문도 닫혀 있는데 왜 이렇게 춥냐? 몰라요. 히터를 틀어도 방은 따뜻한데 거실만 냉기가 돌아요. 손자는 소파에 누워 만화책을 보고 있었는데 표정이 말짱하다가도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며 배를 만졌다. 아야, 여기 아파. 며느리는 손자를 쓰다듬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병원에선 문제 없다는데 집에만 오면 계속 울고 배가 아프대요. 친정집에 며칠 보냈을 땐 멀쩡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배 여사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집에 오면 아프고 다른 곳에 가면 멀쩡하다. 배 여사는 말없이 방들을 둘러보았다. 안방, 아이방, 작은 방 하나. 그 작은 방 앞에서 걸음이 멈췄다.
문틈으로 매캐한 냄새가 살짝 스며 나오는 듯했다. 문틈으로 문을 열자 내부는 깨끗했지만 바닥 한쪽이 유난히 차갑고 습기가 맺혀 있었다. 이 방은 안 쓰니? 내 들어오면 머리가 아파요. 여기서 낮잠 한번 잡았는데 악몽을 꾸고 숨이 답답해서 깨버렸어요. 배 여사는 벽을 손으로 짚었다. 벽지가 조금 들떠 있었고 손끝으로 느껴지는 벽면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공사가 잘못된 건 아니고 관리실에서도 이상 없대요. 근데 여기에 있으면 누가 쳐다보는 것 같고 가끔 벽이 둔탁하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요. 순간 거실에서 툭 하는 소리가 들렸다. 손자가 놀라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다. 엄마, 또 났어. 며느리는 벌떡 일어나 거실로 갔다. 책장이 아주 조금 흔들려 있었고 위에 올려둔 작은 액자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둘은 서로 말을 잇지 못한 채 그저 바라보았다. 며느리의 수척한 얼굴, 아들의 예민해진 말투. 손자에게 반복되는 열과 복통이 머릿속을 계속 떠올랐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배 여사는 밤길을 천천히 걸었다. 노을이 완전히 진 뒤 아파트 라인이 길게 이어진 사이로 바람이 길게 파고 들어가고 있었다. 이 일이 계속되면 어떡하지? 내가 보태준 집 때문에 애들이 점점 망가지는 건 아닐까? 그날은 밤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았다. 그리고 속으로 작은 결심이 들었다. 한 번 더 제대로 살펴봐야겠다. 며칠 뒤 배 여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윤 씨를 떠올렸다. 동네에서 풍수를 잘 본다는 사람으로 입소문이 났고 집이나 가게 자리 볼 때마다 사람들이 부르던 이었다. 평소라면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겼겠지만 이번만큼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배 여사가 주소를 알려주자 윤 씨가 잠시 침묵했다. 그 라인, 그 층, 방향이 남향 맞죠? 응, 그게 햇빛 잘 들어서 좋다고 했지. 윤 씨는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남향집이 나쁜 자리는 아닌데 아드님 띠가 소띠을 축생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소띠는 해기운이 강하게 쏠리는 남향집에서 운이 오기삼살로 작동할 수 있어요. 이런 조합이 흔하진 않은데 딱 맞아떨어지네요. 다음 날 윤 씨가 직접 집을 찾았다. 아들과 며느리는 어색하지만 마음 한켠은 기대고 싶었다.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윤 씨는 말없이 구조를 살폈다. 현관 화장실이 정면으로 마주보고 거실 창이 넓게 남향으로 트여 있었다. 작은 방은 집의 한쪽으로 어둡게 움푹 들어간 형태였다. 윤 씨는 조용히 말했다. 여기 오기삼살방이에요. 아들과 며느리는 무슨 뜻인지 몰라 멍한 얼굴을 했다. 배 여사도 눈만 크게 뜬 채 가만히 서 있었다. 윤 씨가 설명했다. 오기는 집 안 기운이 흩어지고 사람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자리입니다. 삼살은 몸과 운이 자꾸 부딪히고 사고가 생길 수 있는 방향이고요. 보통은 남향집이 좋아요. 햇빛이 잘 들어서 따뜻하고 운도 안정됩니다. 그런데 윤 씨가 아들을 가만히 바라봤다. 소띠, 특히 을축생은 남향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기운이 약해지고 운이 흩어져요. 딱 이 배치가 소띠에게만 오기삼살로 작동합니다. 아들의 표정이 굳었다. 평소 믿지 않던 미신이었지만 이 집에 들어온 뒤 벌어진 일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윤 씨는 작은 방을 가리켰다. 여기 집에서 기운이 제일 많이 꺼지는 자리입니다. 밤이면 더 심해져요. 사람이 들어가면 머리가 아프거나 잠을 자도 몸이 쉬질 않습니다. 실제로 이 방에서 잔 적 있습니까? 며느리가 얼른 고개를 끄덕였다. 네, 딱 하루 낮잠 잤는데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파서 깼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계속 악몽을 꿨어요.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바로 오기의 흔한 반응입니다. 남양집이면 보통 따뜻해야 하는데 기운이 집 안 어두운 쪽으로 몰렸어. 사람을 지치게 해요. 아들은 말없이 손자를 바라보았다. 최근 들어 유난히 열이 오르고 잠을 설치고 밖에 나가면 멀쩡하다가 집에만 오면 아파했던 모습이 떠올랐다. 윤 씨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여기는 사람이 집에 맞추는 자리가 아닙니다. 집이 사람을 밀어내는 자리예요. 특히 소띠는 오래 살면 운이 마른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다. 배 여사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 결론을 말하죠. 윤 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가능하면 빨리 이사하세요. 방위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이 집과는 오래 사는 게 맞지 않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더 차갑게 가라앉는 것 같았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고 누구도 미신이야라고 말하지 않았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미 집이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걸. 윤 씨가 현관에서 신발을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아드님 띠가 소띠라면 해답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소띠에게 가장 맞는 생기방은 북동쪽. 풍수에서 말하는 곤좌간양의 자리지요. 기운이 편안하게 앉고 운이 차곡차곡 들어오는 방향입니다. 윤 씨는 창문 바깥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북동쪽의 터 잡은 집은 움직일수록 잃고 머물수록 얻는 자리예요. 특히 소띠는 이 방향에서 기운이 안정되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돈, 직장, 건강 셋이 함께 올라가는 자리죠. 그 말은 한동안 집 안 공기 속에 그대로 머물렀다.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는 이사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고 배 여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보다 집이 세면 사는 사람이 지는 거다. 그 일주일 뒤 북동쪽 방향으로 난 새 아파트의 계약이 잡혔다. 층도 낮지 않고 빛도 고르게 들어오는 집. 평범하지만 마음이 편했다. 이사 나오는 날 아들은 마지막으로 거실을 둘러보았다. 이 집에서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 가슴 한쪽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이제 끝났네. 새 집에서의 첫날 밤. 손자는 2번 깨지도 않고 곤히 잠들었다. 아들은 그것만으로도 숨이 놓였다. 한 달.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아들에게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다. 상사에게 그동안의 업무가 인정받아 계약직이었던 그에게 정규직 제안이 들어왔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예전에 낙방했던 내부 승진 평가에서도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 승진 축하합니다. 아들은 이메일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손이 덜덜 떨릴 만큼 믿기지 않았다. 손자의 건강도 눈에 띄게 달라졌다. 열이 오르던 증상이 사라지고 밤에 잘 먹고 잘 자고 밖에 나가면 환하게 웃었다. 집 안에서도 울지 않았다. 며느리는 어느 날
그 사실을 깨닫고 말없이 눈물을 훔쳤다. 이렇게 평범한 하루가 이렇게 고마운 거였어. 그리고 어느 저녁, 가족들은 새 집 거실에서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다. 배 여사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집이 바뀌니 사람이 살아나네. 아들이 어머니를 바라봤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날 밤, 휴대폰으로 윤 씨에게 연락이 왔다. 어떻습니까? 사람이 집에 맞으니 집도 사람에게 복을 주지요. 사람들은 묘하게 믿는다. 집은 그냥 공간이라고. 하지만 어떤 집은 사람을 쉬게 하고 어떤 집은 사람을 잠식한다. 그 집에서 나와야만 비로소 살아나는 경우가 있다. 이 가족은 그 사실을 몸으로 겪고 알게 됐다. 소띠에게 남향이 아니었던 건 단순히 미신이 아니었다. 이제 그들은 운이 깨어나는 방향으로 살고 있었다. 북동, 생기방, 곤좌, 가냐. 그리고 삶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달라지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이사한 지 어느덧 6달이 지났다. 그동안 이 집에서 한 번도 악몽을 꾸지 않았고 병원 갈 일도 없었다. 아들은 회사에서 자리도 잡고 며느리는 표정이 밝아졌으며 손자는 이제 집 안을 뛰어다니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어느 주말 저녁,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아 오랜만에 여유로운 식사를 하고 있었다. 밥에서 김이 차오르고 창밖으로 노을이 따사롭게 비쳐왔다. 배 여사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사람은 운이 나빠야만 고생하는 게 아니고 운이 맞지 않아도 고생을 한다더라. 그걸 이번에 똑똑히 느꼈구나.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숙여 조용히 웃었다. 집이라는 게 그냥 비바람만 피하는 곳이 아니더라. 사람 숨 쉬는 자리고, 아이 웃는 자리고, 가족이 마음 놓고 누울 자리여야지. 배 여사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집 하나가 사람을 살리고, 집 하나가 사람을 망치기도 한다. 그리고 아무리 괜찮아 보이는 곳도 나하고 맞지 않으면 가는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맞다. 창문 너머 노을빛이 거실까지 번져 생각보다 따뜻하게 번졌다. 그 순간 배 여사는 확신했다. 이 집으로 온 것은 잘한 일이라고. 그리고 사람과 집은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연으로 머무른다는 사실도, 사람이 집을 고르는 게 아니라 집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구나. 그날 밤, 손자는 자기 방에서 깊은 잠에 들었고 아들은 소파에 기대어 휴식을 취했다. 며느리는 조용히 창문을 닫고 배 여사는 느릿하게 불을 끄며 미소 지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조용하고 평범한 하루가 흘러갔다. 하지만 가족 모두는 알고 있었다. 이 평범함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그리고 깨달았다. 집은 벽과 천장만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의 기운이 머물고 쉰다는 것을. 다음 시간에는 잘못하면 자식들 짐이 되는 뇌출혈, 뇌경색,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